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나카노 노부코 지음, 황세정 옮김, 로크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뇌 과학자가 밝혀낸 운을 부르는 습관과 운 좋은 뇌를 만드는 36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운을 좋게 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을 뇌과학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운 좋은 뇌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과학에 기반한 행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항상 운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운전할 때 한 번도 정지 신호를 만나지 않으면 오늘 운이 좋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슈퍼마켓 계산대 줄 가운데 네 줄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면 재수가 좋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 우연히 응모한 이벤트에서 고가의 상품에 당첨되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곳에 운을 써버려도 괜찮은 건가 싶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운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확 트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운이 따를까요? 좋은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뇌과학자가 운에 대해 다룬다고 하니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운은 과학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 따르는 삶에는 분명 과학에 기반한 이유가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평소에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행운이 따른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좋다. 꿈이나 목표, 원하는 것을 종이에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들은 대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일 뿐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보면 확실히 운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행운과 불운이 무수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할 때 늘 오가던 길에 100만 원이 든 봉투가 떨어져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일찍 일어났고 기분도 좋아 출근길에라도 조금 더 걸을 요량으로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평소대로 출근했다면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사례금도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행운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신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다니는 길로 갔을 경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맞닥뜨리거나 돌에 걸려 넘어지는 등 불운이 닥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길로 가서 불운을 피할 수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본인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운과 불운에만 주목하며 운이 좋다 혹은 운이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행운과 불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운이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행운을 잘 포착하거나 남들보다 불행을 잘 막아내는 사람 혹은 불운을 행운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운이 나쁜 사람은 행운을 쉽게 놓치거나 불운을 끌어들이는 사람 혹은 불운을 행운으로 바꿀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에게는 행동 패턴이나 사물을 보는 관점, 사고방식 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운이 좋은 사람은 좋은 운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 패턴과 사물을 보는 관점, 사고방식을 통해 행운을 붙잡고 불운을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에서 인간은 행복할수록 돈을 벌 기회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돈이 많아서 행복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실제로는 행복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운 좋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 사고 방식과 운의 관계와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사고 방식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결국 좀 더 잘 살아가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운이 좋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양한 의미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의 판단이나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중요시하며 자신을 누구보다 아낍니다. 또한 타인을 배려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이기려 들지 않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려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그 누구보다 잘 살아가고 있으며 그렇기에 운도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뇌가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애초에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보다는 지금의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자신이 가진 특성을 잘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얼핏 단점으로 보이는 요소까지 자신의 자질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점을 자신의 자질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거나 얻으려 하지 말고 이미 지니고 있는 요소들을 남김없이 활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운 좋은 사람이 되는 지름길 중 하나입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재미를 쫓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때는 그 일이 자신에게 재미있을지를 생각해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어느 쪽이 정답인지 어느 쪽이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는 재미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는 편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재미가 있어서 즐겁게 할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실제로도 마음가짐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각종 실험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를 조금이라도 길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판단 기준을 재미에 맞추는 건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미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의욕이 더 생겨나서 좋습니다. 즉, 무언가를 선택해서 행동할 때
그 행동이 옳거나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 재미있는지 판단하는 편이 의욕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운이 좋고 나쁨은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세상에는 나는 운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운이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더라도 나는 운이 좋다 라고 생각하면 운이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계약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운이 좋은 편인데도 이번에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네. 준비 단계에서 내가 실수를 범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몰라 라는 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 자신을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건 순전히 운이 나쁜 탓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할 여지가 생기지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한 여지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 여하에 따라 다음 계약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커지지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겪는 일은 대체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생각은 크게 다릅니다. 대처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일들이 겹치다 보면 당연히 그 결과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나는 운이 좋다라고 굳게 믿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나는 운이 좋다라고 믿는 편이 좋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제껏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해 온 사람은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실제로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재수가 좋다라고 자주 소리내어 말하면 정말로 운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이 말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기억 행위에는 되뇌 안쪽에 있는 해마라는 부위가 관여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같은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는 해마로 전송되고 해마는 이를 단기간 기억해야 할 정보와 장기간 기억해야 할 정보 그리고 곧바로 잊어버려도 되는 정보로 구별해서 통합 정리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전송할 때 작용하는 감각 기관이 많을수록 기억이 한층 강화되고 장기간 남아있기 쉽습니다. 따라서 그저 마음속으로만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소리내어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편이 장기 기억과 관련된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나는 운이 좋다라는 점을 뇌에 깊이 각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운이 좋다, 행운이 따른다, 재수가 좋다는 문구를 적은 종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는 것도 시각에 자극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 새로운 회로가 형성되는데 최소 3주 이상 걸리니 이러한 방법은 적어도 3주간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누구나 행운을 끌어당기는 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왠지 모르게 운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딱히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사람, 곁에서 보고 있으면 운도 좋아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맨손으로 시작해 작은 공장을 대기업으로 키워낸 일본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채용 면접을 볼 때 마지막에 늘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은 운이 좋은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리고는 네, 저는 운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만 채용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간의 역경을 겪더라도 포기하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역경과 맞서 싸우다 결국 극복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운이 좋으니 틀림없이 괜찮을 거야 라고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운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행동 패턴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 운의 과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뇌로 바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